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손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신랑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를.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결혼식이 일순간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장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순자는 이후 더욱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살던 신혼집을 매각해버렸고 고급 승용차까지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였던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장순자는 58살의 평범한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힘으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작은 분식점에서 시작해 이제는 3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는 모두 아들 민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랐고 자신은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대표로 나서렴. 순자는 늘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앞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민수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어머니의 노하우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연인이 생겼습니다. 박지연이라는 29살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지연은 첫 만남부터 순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었어요. 지연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눈빛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민수 오빠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연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고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지연을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손수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건데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순자는 지연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김치를 맛보니 간도 맞고 양념도 적당했습니다. 맛있네. 누가 가르쳐 줬니?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친딸 같았습니다. 그 후로 지연은 자주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식당 일이 바쁠 때는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일을 도왔고 순자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라, 지연아. 정말 친딸 같다. 순자는 진심으로 지연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딸 없이 아들만 키웠던 자신에게 지연은 소중한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결혼을 결정했을 때 순자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딸이 생기는구나. 순자는 결혼 준비를 하며 지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예물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좋아할 만한 가전제품들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지연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연이니까 당연한 거야. 앞으로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순자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혼주 한복도 맞추고 패백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순자의 의견을 묻는 대신 혼자서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신혼여행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럼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태줄까? 괜찮아요. 민수가 다 준비했거든요. 지연의 대답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고 순자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또 달라지겠지. 순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화려하게 꾸며진 예식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분주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 순자는 가슴 뛰는 마음으로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지연은 거울을 보며 대답했지만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야.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순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연이 처음 순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1년 전 민수가 처음 지연을 집에 데려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교양과 예의가 느껴졌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분이. 순자는 지연의 첫인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혼자 고생하시며 민수 오빠를 키우셨다고. 지연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희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고생이라뇨. 우리 민수만 잘 자라주면 되는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민수도 자신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지연은 자주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수와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쉰 채로 찾아왔습니다. 어머, 지연아, 이 상태로 왜 나왔어? 집에서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뵙고 싶어서요. 에이, 무슨 소리야.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마셔. 순자는 지연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생강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까지 둘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뭘 안 돼? 우리 지연이가 아픈데 당연한 거지. 순자는 지연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어보았습니다. 마치 친딸을 돌보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열이 있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아니에요. 집에 가야죠. 무슨 소리야? 이 상태로 혼자 집에 가면 어떡해? 민수도 일하러 갔으니까 내가 돌봐줄게. 순자는 지연을 자신의 침실에 눕히고 밤새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죽을 끓여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친어머니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한 거지. 그 순간 지연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순자도 지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지연이. 정말 친딸 같았습니다. 식당 일이 바쁠 때도 지연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거나 손님들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지연아, 손님 일이니까 내가 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웃으며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손님들도 지연을 보며 좋은 며느리를 두셨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 정말 예쁘고 착하시네요. 우리 지연이가 정말 효녀예요. 순자는 자랑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을 친딸보다도 더 아꼈습니다. 지연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주고 예쁜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비싼 옷을 왜 사주세요? 우리 지연이가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감사해요. 정말 소중하게 입을게요. 지연은 순자가 사준 옷을 입고 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순자는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이 울먹이며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친구들이 제 가족 배경을 가지고 놀려요. 지연의 친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수 오빠와 결혼하면 제가 민폐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사람은 집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넌 마음이 예쁜 아이잖아. 순자는 지연을 다독였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민수도 널 좋아하고 나도 널 딸처럼 생각해. 자신감 가져. 지연은 순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게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의 지연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순자를 진심으로 따랐고 순자도 지연을 진짜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결혼을 결정했을 때 순자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딸이 생기는구나. 순자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연이 부족해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혼집도 장만해주고 예물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뭘, 우리 지연이한테는 이것도 부족해. 순자는 지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순자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식당 메뉴는 저희가 정할게요. 웨딩드레스도 제가 고르고 싶어요. 신혼여행지는 이미 정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순자와 상의했을 일들을 혼자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조금 서운했지만 결혼 준비로 바쁘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본인들이 결정하는 게 맞지.
하지만 지연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고 와도 예전만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요즘 바쁘지? 네,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대답도 점점 간단해졌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지만 곧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이 한 말은 순자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그 차가운 목소리 속에는 예전의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지연아,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왔던 거거든요. 지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신혼집도 사업도 모든 걸 저희가 관리할 거예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친딸처럼 아껴왔던 지연이 맞나 싶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 이름은 지연이 아니라 박지연이에요. 이제 곧 박씨 며느리가 되니까요.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신부 정말 예쁘다. 우리 지연이 어때요? 예쁘죠?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친구들 앞에서는 다시 예의 바른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 말도 이쁘게 하네. 순자 복 많이 받았다. 친구들이 나간 후 지연이 다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체면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사적으로는 선을 지켜주세요. 순자는 지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멍한 상태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아름다운 결혼식이라며 감탄했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새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정식으로 며느리가 되는 의식입니다. 지연아, 이리 와서 어머님께 인사드려. 민수가 지연을 부르자 지연은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지연이 절을 하는 동안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객들을 의식한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패백이 끝나고 하객들과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지연 옆에 서자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서지 마세요. 사진에 어머님이 너무 크게 나와요. 순자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지연의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구들한테 인사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부담스러워해요. 지연아,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필요 없어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순자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연은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하객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 정말 예쁘시네요. 그런데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순자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하지만 속으로는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문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에게 작은 복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지연아, 이거 내가 밤새 만든 거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복주머니에는 순자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학과 거북이 무늬가 있었습니다.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 문양이었습니다. 지연은 복주머니를 받아들고는 대수롭지 않게 핸드백 옆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 네. 고맙긴 한데.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써요. 순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가며 만든 복주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지연아, 그래도 이건 내 정성이. 어머님, 지금 하객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좀 심하구나.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건데. 정성이요? 어머님은 자꾸 옛날 방식을 강요하세요. 저희는 젊은 부부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복주머니를 써요? 어머님은 시대에 뒤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순자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시대에 뒤떨어져? 맞아요. 계속 간섭하고 구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하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소리예요. 어머님은 저희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하세요. 개입? 내가 언제 개입했다고. 신혼집도 예물도 모든 걸 어머님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저희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 저희가 부탁했나요? 저희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순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이 배은망덕이요? 웃기지 마세요. 그 순간 지연이 순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꺼지세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꺼지라고? 네, 꺼지라고요. 이제 저희 인생에서. 그 순간 순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친딸같이 아꼈던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이런. 순자가 분노로 떨고 있을 때 지연이 마지막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차도 사업도 다 민수 씨 명의잖아요. 이제 다 저희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물러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순자의 머릿속에서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차도 사업도 다 민수 오빠 명의잖아요. 이제 저희 것이에요. 지연의 그 말이 순자의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 명의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법적으로 다 민수 오빠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관리할 거예요. 지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내가 이 모든 걸 일궈냈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어머님 이름으로 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지연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입니다. 지연 씨, 목소리 좀 낮춰요.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지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만들어냈는지 지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내가 뭘 안다고? 많이 알아요. 저희는 대학도 나왔고 젊고 능력도 있어요. 어머님처럼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거든요.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옛날 방식이라고? 네. 요즘에 누가 그렇게 간섭하고 참견하고 시어머니 노릇을 해요? 저희는 자유롭게 살 거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자유롭게? 맞아요. 어머님 눈치 안 보고 간섭 안 받고 저희끼리 행복하게요. 그때 한 하객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지연이 즉시 연기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끼리 잠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객이 돌아가자 지연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보잖아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시끄럽게 한 건 지연인데 오히려 자신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다니. 내가 언제 시끄럽게 했다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목소리 높이시고. 순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컸을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시끄럽다고? 네.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연은 주변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몇몇 하객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사과해. 제가요? 뭘 사과해요? 지금까지 한 말들 다 사과해. 사과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지연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일인가요? 박지연,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요. 그게 뭐 어때서요? 시어머니라고? 네, 시어머니. 법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지연의 말에는 존경이나 애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법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지연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계속 간섭하시고 옛날 방식을 강요하시고 저희 일에 끼어들려고 하시고 정말 부담스럽다고요.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서로를 위해서요. 거리를 둔다고? 필요할 때만 만나고 평소에는 각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친딸처럼 아끼던 지연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지연아, 내가 정말 이런 아이였니?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착각하셨던 거죠. 그 말에 순자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착각이라고? 내가 착각했다고? 네. 저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순자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 친딸처럼 아꼈던 마음, 밤새 간병해준 일, 옷도 사주고 음식도 해준 모든 것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뭐였어? 저도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노력이라고? 네.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연기한 거예요. 연기라는 말에 순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기라고? 어쩔 수 없었잖아요. 민수 오빠와 결혼하려면요. 그 순간 순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연의 모든 친절, 모든 효성,
모든 사랑 표현이 다 가짜였다는 것을. 이런 배신감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은 아니죠. 처음부터 계약 관계였던 거예요. 계약 관계라고? 네. 저는 좋은 며느리 역할을 하고 어머님은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지연. 순자가 큰 소리로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보게 놔둬. 이제 다 보게 놔둬.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네. 어머님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순자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평생 누구도 때려본 적 없는 순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손이 지연의 뺨에 닿기 직전 지연이 먼저 순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때리려고 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순자가 놀라 외쳤지만 지연은 순자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사람들아,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하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부가 왜 저래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때리려고 한 적이 없는데 지연이 먼저 자신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놓아. 놓을 수 없어요. 저를 때리려고 했잖아요. 언제 내가 너를 때리려고 했다고. 지금 손을 올리셨잖아요. 순자는 억울했습니다. 손을 올린 것은 맞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어. 때리려고 했잖아요. 다들 봤어요. 지연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나쁜 시어머니로 볼 것입니다. 그 순간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둘 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순자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슬픔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잡아당긴 흔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머리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기였다고, 계약관계였다고,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손을 들어서 지연이가 놀란 거잖아요. 순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마저 지연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어. 하지만 때리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좀 참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내가 뭘 참아?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결혼 준비하면서요.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민수가 완전히 지연의 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겠다. 이해할게. 정말요? 다행이에요.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네. 너희들 신혼여행은 언제 가니? 내일 모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순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함을 열어보니 각종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나씩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식당 3곳의 사업자 등록증, 모두 민수 명의였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역시 민수 명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이것도 민수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다 민수 명의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 순자는 서류함 맨 밑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식당 3곳 모두 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는 사업자금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보증 서류였습니다. 이건 역시 순자가 보증인이었습니다. 명의는 내 거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나야. 순자는 차근차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원. 순자가 보증을 서서 대출받은 것입니다. 식당 3곳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2억 원. 역시 순자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것입니다. 자동차 할부금 3천만 원. 이것도 순자가 보증인입니다. 총 5억 3천만 원이 내 보증으로 묶여 있구나. 순자는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수는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른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들어있는 건물. 그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순자였습니다. 몇 년 전 건물주가 급하게 매매를 원할 때 순자가 매입한 것입니다. 민수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임대료도 내가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 순자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민수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순자의 보증과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증인인 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씨 대출 보증인 장순자입니다. 아,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증인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인 철회요? 그러면 채무자가 대신 담보를 제공하셔야 하는데요. 그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죠? 잠시만요. 총 4억 8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확정입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매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매물이신가요? 제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요. 급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시나요? 순자는 건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 그 건물이요? 입지가 좋은데요. 시세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내일 직접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모든 통화를 마치고 나서 달력을 봤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신혼여행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순자는 노트에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대출 보증인 철회 완료. 둘째, 상가 건물 매매 계약. 셋째,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넷째, 식당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다섯째, 자동차 할부 보증인 철회. 순자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아, 내가 연기를 했다고? 계약 관계였다고?
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을 해지해보자. 제대로. 순자는 평생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신혼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순자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도 인사 좀 받아주세요. 알겠다. 잘 다녀오거라. 민수가 나간 후 순자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부터 바쁜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지연, 이제 내가 원하던 자유를 진짜로 줄게.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신혼여행을 떠난 다음 날 순자는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보증인 철회 서류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진행하시는 거죠? 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무자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신혼여행 중이에요. 그렇다면 돌아오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대안 담보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일주일 내에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어제 전화드린 장순자입니다. 아, 네. 건물 확인해 봤는데 정말 좋은 입지네요. 급매라고 하셨죠? 네.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조건이 좋으면 2주 내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주일 내로는 불가능한가요? 중개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요? 그러시면 시세보다 꽤 낮춰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얼마나 낮춰야 하죠? 한 3억 정도는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중개사는 순자의 결정에 놀랐지만 바로 매물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식당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세 곳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보고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모든 매출과 지출을 나한테만 보고하라는 뜻이야. 직원들이 당황했지만 순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이니까 미리 알아둬. 사장님, 갱신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결정할게. 순자는 세 식당 모두에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김민수 씨로 되어 있는데요. 임대인은 저예요. 계약 해지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임대인이 장순자 씨시네요. 그런데 갑자기 왜? 개인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자분께 통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순자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 뭐야?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대출을 일주일 내에 상환하라고 해요. 아, 그거 내가 보증인 철회했거든. 뭐라고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계약 관계는 끝났으니까. 순자는 지연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계약 관계라니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잖아. 우리는 계약 관계였다고. 그건 지연이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요.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신혼여행 끝내고 가서 이야기해요. 급한 일이면 지금 당장 와도 돼. 그게, 지연이가, 지연이가 뭐? 지연이가 어머니 얼굴 보기 싫다고 해요. 순자는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럼 안 와도 돼. 어머니, 어차피 부담스럽다고 했으니까 이제 부담 주지 않을게.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순자 씨, 벌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현금 구매자라서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언제 계약할까요? 내일 바로 가능합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계약을 마친 후 순자는 식당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식당은 문을 닫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어요. 그럼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을 정리합니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은 다 정산해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순자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식당들이 다 문 닫혔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내 가게니까 내 마음이지. 어머니 가게요? 제 이름으로 된 건데. 내 이름으로 해줬다고 해서 정말 내 거라고 생각했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 이제 부담 주기 싫어서. 부담이 뭔 부담이에요? 지연이가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래서 이제 부담 안 줄게. 완전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지연이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필요 없어. 난 이미 결정했어. 여섯째 날 부동산 매매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할부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보증인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민수와 지연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집은 이미 빈 집이었습니다. 가전제품도 가구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현관문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명도를 진행했습니다. 보증금은 연체료와 상계 처리했습니다. 마이너스 임대인 장순자. 지연이 그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임대인이 어머니라는 뜻이야. 뭐라고?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동차 할부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민수 씨, 차량 회수하러 나왔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민수와 지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들의 차가 견인차에 실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보증인이 철회되어서 회수합니다. 지연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민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 짓이야?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분명히 다 당신 명의였잖아. 명의는 내 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어머니의 돈과 보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원하던 자유를 줬어. 내 간섭도 부담도 없는 완전한 자유 말이야. 앞으로는 정말로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계약은 이제 정말로 끝났으니까. 지연은 그 문자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빈집에 앉아있던 민수와 지연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어떻게 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어머니를 찾아가자. 어떤 면목으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연은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혼자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민수를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해? 지연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순자는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 거 아니야? 자유로운 삶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지연이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랐어. 정말로.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한 말을 들어보니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연기였다고 하더라. 계약 관계였다고 하고. 그건 정말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네. 지연이 친정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순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지연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거든요. 민수가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결혼을 서둘렀구나.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이 잘 산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민수는 순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이가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 뭐요? 친정 아버지 빚 좀 정리해 달라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그래서 내가 도와줬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2억 5천만 원 정도. 민수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요? 우리 지연이 부탁인데 어쩌겠어.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너한테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네. 전혀. 결혼 후에도 매달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친정에. 정말요? 응.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보내줬어.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에게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연이는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맞는 것 같아. 순자의 말에 민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 순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통장에는 지연 명의로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순자는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연이 친정집 전세 보증금도 내가 보증 서서 대출받게 해줬어. 그것도요? 응. 1억 2천만 원.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지연이 친정에 도와준 게 총 얼마나 돼요? 한 4억 정도 되지. 4억이요? 응. 그런데 지연이는 나한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지. 지연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럼 지연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지연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지연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끝내려고.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끼리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순자는 냉정했습니다.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지연이가 사과하면 안 될까요? 진심 어린 사과라면 받을 수 있어. 순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지연이가 친정에서 받은 모든 돈을 갚아야 해. 4억을요? 응.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뭐요? 지연이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그것도 못하겠으면 진짜 끝이야.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지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 빚을 갚아줬다고? 지연은 놀란 척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지연아, 너 그거 알고 있었지? 뭘? 시어머니가 내 친정 도와준 거 말이야. 지연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지연아, 대답해. 너 알고 있었구나. 민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처음엔 정말 좋아했어. 하지만 뭐?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괴롭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말할 수가 없었어. 창피해서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은 아니야. 정말 어머니를 좋아했어. 하지만 돈 때문이기도 했고.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조건을 걸었어. 민수는 순자의 조건을 전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응. 그리고 4억을 갚으라고? 응.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 어머니께 가서 사과할게. 정말? 응. 무릎 꿇고 사과할게. 민수는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해? 그건 어쩔 수 없이 분할로라도. 지연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마음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를 내오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눈빛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순자는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모든 게 다요.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 죄송하고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한 것도 죄송해요. 그런 말이 뭔데? 부담스럽다고 한 것, 꺼지라고 한 것, 모든 말이요. 순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일로 어머님께 도움을 받고도 민수 씨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죄송해요. 내가 부탁한 거잖아. 네, 맞아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순자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을 좋아했어요. 처음에만? 아니요. 지금도 좋아해요.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순수하지 못했어요.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엄마는 파트타임 일을 3개씩 하고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오빠를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렸다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지연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처음에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실 때 정말 기뻤어요. 진짜 딸 같다고 해 주실 때. 그런데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머님의 사랑이. 순자는 지연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멀어진 거야? 네. 죄책감 때문에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자신한테요. 너 자신한테? 네. 어머님은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순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연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네, 용서는 할 수 있어. 지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 네, 4억을 갚는 거죠. 그래. 지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큰 돈은 정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평생에 걸쳐서라도 제가 꼭 갚을게요. 평생? 네. 제가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순자는 지연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하니? 민수 오빠도 같이 갚겠다고 해요. 그래. 네.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정말로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을 거야? 네. 순자는 지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써. 네. 4억을 평생에 걸쳐 갚겠다는 계약서 말이야. 지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쓸게요. 순자는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써.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순자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어보더니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지연아, 돈은 됐어. 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걸 봤어.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살아. 나한테도 민수한테도. 네, 어머니.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네, 절대 안 할게요. 순자는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 이제야 진짜 딸 같네. 지연도 순자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하면 돼.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민수는 두 사람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화해했어요? 응.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지연이가 진심으로 반성했어. 민수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너도 앞으로 잘해야 해. 네. 어머니.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자. 알겠지? 네.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시 식당 시작해도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해.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나도 도와줄게.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다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과 민수도 함께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식당도 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운영했습니다. 지연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진심으로 순자를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매출이 어제보다 늘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한 거지.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지연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순자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축하해, 우리 지연이. 어머님, 저희 아이가 어머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왜? 어머님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해서요. 순자는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처음부터 완전히 순수했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그 충격적인 사건은 오히려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